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가 어제 특검 사무실을 찾아 한 총재 변론을 하고 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임명한 시점에 오광수 변호사는 현직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특검이 수사하는 핵심 피의자의 변호에 나선 겁니다. 양빈영 기자입니다. JTBC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특검은 오 전 수석이 보도가 나온 어제 한 총재의 변호인 자격으로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기자간담회에서 오광수 변호사가 어제 특검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며 담당 특검보를 만나서 변론을 하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변호인을 직접 만나지 않는 게 원칙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임명한 건 지난 6월 12일, 오 전 수석이 물러난 건 바로 다음 날인 13일입니다. 차명 부동산 소유와 차명 대출 논란으로 임명 5일 만에 물러났지만 그 5일 동안 수행한 주요 업무가 특검 임명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김건희 특검 핵심 피의자의 전관 변호인으로 변신한 겁니다. JTBC 취재진이 어제 한 총재 사건을 수임했는지 묻자 오 전 수석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 취재원이 선임 사실 자체는 좀 확인을 해서요. 예. 일단 그거는 맞으신 거죠? 서로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JTBC 취재진은 오 전 수석에게 한 총재 변호를 계속 맡을지 묻기 위해 오늘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통일교가 오늘부터 신도들을 동원해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JTBC에 제보가 왔습니다. 이 시위는 한학자 총재를 소환하려는 특검을 압박하기 위한 통일교의 조직적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동원해 힘을 과시해야 한다는 자문을 해준 사람, 다름 아닌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김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 통일교 신도들이 특검 수사에 반발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청년으로서 명백한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통일교 윗선에 그럼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요, 청년들이. 통일교 신자들은 다 맞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통일교 내부 제보자는 JTBC에 이번 시위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환 일정에 맞춰 특검을 압박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점점 인원을 늘려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통일교 측은 이달 중순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매일 최대 5,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자는 이 모든 계획이 한 총재 변호인단에 속한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도들을 동원해 힘을 과시해야 한다고 조언해줬다는 겁니다.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한 총재는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특검 사무실 앞 집회와 관련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초호화 변호인단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통일교 측이 아주 중무장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이 물러난 지 석 달 만에 합류했잖아요. 맞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전관 변호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같은 사정기관을 모두 관리하는 이 대통령의 법무참모입니다. 실제로 재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따져봤습니다. 예. 논란 끝에 비록 5일 만에 사임하긴 했지만요. 그 5일 사이에 3대 특검법이 공포가 됐고 국회가 3대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서 특검 임명의 이 과정을 총괄했던 전직 민정수석이 그 특검이 수사하는 주요 피의자의 방패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전직 민정수석의 변론이 논란이 된 적 있었죠. 과거에 기억해보면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의 정동기 전 민정수석인데요. 퇴임한 뒤에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은행 측 그 변호사 수임 계약을 맺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전관으로서는 부도덕한 처사다 이런 비판이 심지어 당시 청와대 안에서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당시에 최고 한 10억 원 받는 계약을 맺은 게 논란이 되면서 10억 원이요. 예, 결국 계약을 취소했거든요. 그런데 정동기 전 수석이 이 사건 맡은 게 퇴임하고도 한 1년 8개월여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적인 분노와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광수 전 수석 같은 경우엔 퇴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통일교 사건을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광수 전 수석은 어떻게 한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 계속 맞는 거냐 물었는데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 전 수석이 어제 김건희 특검 사무실 다녀간 그 시점에 이미 저희 취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사로서 활동을 한 거고요. 사실 스스로 이게 큰 문제라고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서로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 오브 댐이겠지, 뭐. 그렇게 이해하십시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정관 논란의 주인공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있죠. 네, 그 비밀리에 자문 계약 맺은 게 취재가 돼서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저희 방송 직전에 김 전 총장 측이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했다거나 뭐 몰래 변론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예. 어제도 전해드렸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그 김 전 총장과의 미팅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는 통일교 내부 법무보고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자문한 걸 확인할 수 있는 녹취도 저희가 확보해서 확인한 상태다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러자 김 전 총장이 오늘 새로운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 자문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라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있던 비공식 자문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이런 내용은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1년 계약 맺은 걸로 아는데 지난주까지도 미팅을 하지 않았냐. 그럼 이제 계약을 취소했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뭐 이 정도 하시지요. 변호사법 비밀 유지 의무 제약이 있습니다. 라는 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김 전 총장과 같은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출신인 그 김건희 특검의 한 특검보는 김호수 전 총장이 자문하는 것 전혀 몰랐고 특검 출범한 뒤에 연락하거나 만난 적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제 전해드리겠지만은 이 통일교 변호까지 나서는 이런 오광수 변호사나 김호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가 또 접하게 된단 말이죠. 네. 이 어마어마한 전관 예우 심지어는 내란수계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한 통일교를 변호하는 변호사까지 간다? 검사 출신들이 이런 사건들을 접하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열망으로서는 빠른 시간 안에 수사기소 빨리 분리하고 사실 네. 검찰한테는 보안 수사권이고 뭐고 그 어떤 수사권도 남겨놓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런 마음이 정서가 들 수밖에 있어요.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커 보여요. 저는 사실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변호사가 뭐 돈을 쫓는다 그럴 수 있지만 민정수석을 사실 며칠 했긴 했거든요. 5일 했습니다. 5일인가 하다가 지 잘못해가지고 나갔잖아요. 자, 이거 먼저 잠깐만 예. 소개하고 논평.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괜찮아요. 예. 예. 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낙마 사례였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러니까 5일 만에 민정수석에서 낙마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지금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이제 곧 불려 나오죠. 특검에. 거기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와서 저도 이걸 보고 참 허탈감도 느끼고 좀 짜증도 좀 느끼고 했는데 충격받았어요. 저도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런 사건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계약 자유거든요. 사건 가지고 와도 안 하면 그만이고 안 해야지요. 돈을 많이 줬나 보네요. 한 50억 준다 그러면요. 저한테는 그럴 리가 없긴 한데 매우 큰 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정부에 시작할 때 민정수석을 했어요. 다 반발했고 왜 저런 사람이 하느냐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잘못으로 뭐 차명 이것 때문에 낙마한 사람이 차명 재산 때문에 네, 낙마했습니다. 낙마했습니다. 친구랑 송사가 붙었어요. 친구 명의로 재산을 이제 숨겨놨다가 친구가 그거를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가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오광수 부부랑 송사가 붙었습니다. 야, 그 재산 내 재산인데 네가 왜 먹어? 하나는 지고 하나는 이겼어요. 그게 이제 드러나면서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민정수석에서 5일 만에 낙마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선택이고 이 정부 시작할 때 오광수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하려고 했던 건데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낙마한 겁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걸 하면 안 돼요. 통일교 할배가 돌아도 한 자숙기간 1,000억을 줘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숙기간 사람이라면요. 자숙기간을 한 1년 정도 갖고 자숙을 떠나서요. 네, 이 근방에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다른 기독교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통일교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낭만 전 이거 이해가. 그래서 제가 사실 검찰 개혁도 이걸 보면서 검사의 문제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도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만큼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안 하죠. 양심에 반하는 일을 왜 합니까? 더더군다나 내가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또 민폐를 끼칩니까? 그리고 원오브댐이라고요? 그렇게 해명했어요. 말도 됩니까 이게? 네, 변호인단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원오브댐이다. 저는 납득 안 됩니다. 진짜. 오광수 변호사 그거 원오브댐이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광수 변호사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캐릭터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친구와의 그 송사도 그렇고 민정수석에서 낭만 사유들도 그렇고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통일교 측의 의뢰를 그냥 덥석 그렇죠. 받아 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분의 어떤 뭐랄까 성정이랄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알것 거예요. 같아요. 통일교 뭐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덥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도되는 거 보면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안 해야지요. 안 하는 건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돈 못 벌어요? 뭐하러 이런 걸 합니까? 왜 이걸로 이게 뭡니까? 통일교 측에서는 오광수를 변호인단에 들여야 굉장히 이제 뭔가 변호하는 데 있어서 네. 좀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유용하겠다. 저 사람이 뭐 서류 작업을 안 하겠습니까? 하죠. 직접 예. 변론하겠습니까? 이른바 로비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로비스트. 그렇죠. 검찰 고위직이니까 야 통일교 지금 한학자 윤석열 그거 했는 거 김건희 했는 거 구속만을 명쾌해달라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면 그런 게 안 되겠죠. 서류 작업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겠지만 저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전화 한 통 해주고 그런 로비스트 역할을 하려고 뽑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안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성격 자체가 아까 앵커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가 느끼기엔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서 에이 걸리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것도 아마 안 걸릴 에이 설마 이게 뭐 근데 이게 어떻게 안 걸려요? 변호인단이 되는 건 변호인단 어떻게 되면 안 다 걸린다고 오픈이 생각했을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도 오광수가 뭐 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김호수 변호사랑 강찬우 변호사 검찰 출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강찬우 전 검사까지 이분들은 그나마 변호사 수임은 안 하고 자문 변호인단이에요. 그래서 사실 법률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해준 통일교 내부의 법률 보고서까지 지금 JTBC가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이번에 이름 올렸다고. 자문 변호인단에 좀 들어가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입니다. 예. 이 김호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 자문을 6월 그러니까 특검 출범할 때부터 자문을 이미 해준 건데 거기 보면은 그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이 특검 불려가가지고 한학자 총재까지 수사 안 가게 잘 막았다 이런 조언을 해줬다. 다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검사 출신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이재명 정부 현 정부에 발을 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통일교 변호인단에 가서 저런 변호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광수가 더 심각한 것 같긴 해요. 이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전관예우로서의 그 수임을 덥석 받는다는 건 그걸 너무 당연시하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전관예우로 당연시하는 정도의 저 마인드는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검찰의 권력, 기소권, 수사권, 독점 그 외에는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전 너무나 공감하는 게 일반 변호사들은 저렇게 뭐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하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출신을 뒤져보면 거의 판사도 좀 적고요. 소심해요. 판사들. 제가 판사라면 그러나 고위 검사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빼줍니다. 후속을 막아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받기도 하고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하고 있는 검찰 개혁도 이거를 빼고는 또 생각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늘 공교롭게도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제 수요일에 나오는 날인데 두 줄기의 기사가 그러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이 수임과 관련된 부분, 통일교 수임과 관련된 부분도 기사가 오늘 나왔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한 사법농단 구형도 오늘 또 있었고 참 이렇게 뭔가 법조계에서 꽝꽝 오늘 뭔가 기사가 좀 그래서 나왔네요. 좀 부끄러워요. 우리야 뭐 저는 뭐 그냥 아주 하급의 변호사인데 그 법조인으로 치면 저 사람들이 다 선배시고 고위 적이고 뭐 이런데 지금 보면 망신이나 망신은 이 사람들이 다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조의된 모습 받지 않습니까? 네. 신뢰하지 않아요. 그 특별재판부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검찰 아니 이 정부에서 일한다고 민정수석 좋은 그 중요한 자리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보냈는데 나오자 말자 통일교 간다고요? 야, 말도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이게? 부르르 떨었습니다. 상상 초월이죠. 상상 초월. 박지훈 변호사 부르르 떨었어요. 변호사님은 혹시 전관 변호사랑 붙어본 적 있습니까? 어허. 있어요? 뭐 붙을 수 있죠. 붙을 수 있지. 예. 그거 어때요?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말로 하는 그 되게 더 많고 뭐 이제 실제로 저는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고는 있는데 검찰이 내린 수사 초기에는 다 작동이 됩니다. 그렇지. 저는 저 때는 먹힐 걸.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수사하는 거는 검사고요. 법원 가서 무죄 받는 건 일도 아니에요. 대충 해가 가면 무죄예요. 바보처럼 조사해 가가지고 증거가 한 3개 있으면 완투를 빼버리고 3번 증거만 갖고 가가지고 판사가 왜 증거가 없니 눈빛을 줘도 외면하면 무죄거든요. 예. 그만큼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의 정관예우로 검찰의 저는 그래 봅니다. 수사 단계에서 저는 뭐 그게 아니면 뭐 아니라고 하고 뭐 저를 뭐라 하겠지만 뭐 그런 의혹들은 저는 그래 봅니다. 많았으니까. 그 중요한 검사가 가가지고 1, 2, 3 매우 중요한 증거가 있으면 그 중에 1, 2를 빼버리고 세 번째 증거 가지고 판사가 봤을 땐 알쏭달쏭하니까 무죄나 기각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사 단계에서 뭔가 기술이 저는 그렇게 들어간다, 봅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예. 그만한 돈을 받는 게 또 아닌가. 그래서 통일교에서 이번에 굉장히 나쁘게 머리를 굴린 게 김호수가 중앙엔 남부라는 그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고 통일교 지금 담당하고 있는 특검보가 똑같이 중앙엔 남부에 같은 로펌 소속. 같은 로펌 소속이잖아요. 지적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통일교가 머리 많이 쓰고 돈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인맥을 이용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로비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런다. 사실관계와 법리가 아니라 이 정치권 사람으로. 인맥 이런 걸로 인맥을 대가지고 같은 로펌 특검보거든요. 김호수는 같은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지금 특검 보러 가 있다.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민정수석이었다는 어떤 그런 묵직함, 무게감도 있고 아무튼 이 사람을 써야겠다. 그나마 다행인 게 알려졌잖아요. 예. 조은석이나 뭐 저게 난리 났을 겁니다. 야, 진짜 난리 났어. 민중기 특검이죠. 예, 김건희 특검. 더 이상은 안 봐줍니다. 이건 봐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몰래 했을 때는 작동해가 성공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면 특검보가 아이고 우리 변호사 사무실 같은 때니까 봐줄까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더 거꾸로 가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엄격하게 갈 그나마 가능성이 다행이다. 있죠. 예, 그러니까요. 오늘 이거는 정말 참 비판을 많이 받아야 할 기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 하자고 거의 구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똑같은 뉴스를 보면서 하필 또 이 시점에 이 뉴스가 났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요 소식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단 추경호 때문에 이제 정당 예산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권성동 때문에 지금 대선 자금 다 국고보조금 다 토해낼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제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한학사 총재 만나서 절하고 뭐하고 했다. 근데 한학사 본인은 나는 금품 관련해서 내가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 이런 입장을 앞서 그 예배에서 냈죠. 그 여자 아나운서가 대독해서 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특검에서는 이제 피의자로 출석을 하라 소원 통보를 한 상황인데 이 한학자 총재가 아주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메머드급 초호화 변호인단. 근데 누가 들어갔냐?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 5일 만에 낙마하긴 했지만 첫 민정수석인 오광수 변호사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학자, 이 통일교 1인자. 통일교 1인자, 통일교 총재. 이 사람 변호인 가운데 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
됐다가 낭만. 네, 됐다가 그때 뭐 부인 명의로 차명 부동산 네, 네, 하고 네. 뭐 친구 통해서 대출 차명 대출 하고 막 해가지고 논란되니까 낙마했잖아요. 예. 이분이 한학자의 변호를 맡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거 맡으신 거예요? 예.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오광수한테. 예. 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오브 댐이겠지 뭐. 이해하십시다. 그렇게 이해하긴 뭘이. 그거 뒤에 빠진 게 있죠. 가로 열고. 뭐예요? 생각보다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가로 닫고. 얼마를 주길래 아니, 이걸 많이 맡아요? 주겠지. 엄청 많이 주겠지. 많이 주겠지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이 주겠지. 엄청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하지. 그래도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이 변호사 생활을 안 하고 공직 생활을 안 해도 될 만큼 네. 그러한 대가, 그만큼 보상금이 이번 변호사 비용으로 뭐 지급되지 않을까. 한학자 총재는 이 사람한테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건 그만큼의 효용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초창기에 여러 가지 민정 라인이라든지 이 법적인 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 라인업을 본인이 꾸렸다. 그럼 네. 영향력이 세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공직자도 아닌데 뭐라고 할 수도 없다.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초호화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분들까지 소개하고 좀 예. 드릴게요. 통일교가 아주 전략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 맡았던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 또 자문 변호사로 참여를 하고요. 기억하실 겁니다. 사진 보시면 김오수 변호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 총장? 네, 예. 김오수 전 총장도 법률 자문인단에 들어간 정황 확인이 됐습니다. 야, 이건 좀 충격적이다. 예, 그러니까 김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통일교수사,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수사 총괄하는 박상진 특검보랑 또 같은 로펌 출신이에요. 근데 통일교가 이거 다 알고서 선임한 거예요. 그러겠네. 알고서 선임하고 자문 맡아달라고 한 게 어떤 정황이 드러나냐면 JTBC가 그 통일교 내부 문건을 입수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 보면 강찬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연수원 동기로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정무적 활용이 가능하다. 정무적 활용. 네. 그런 거 이미 다 알고 이제 이 사람들이 쭉 선임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건 사실상 블러핑이다. 발부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목적은 한학자가 일단 한번 소환은 되더라도 구속이 되는 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를 수 있는 사람 다 불렀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아니 제드래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이 정도는 못 부르지 않아요? 검찰총장의 뭐 민정수석에 이게 지금 얼마나 이제 이게 문제인지를 좀 얘기하면은 일단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시 18기잖아요. 예. 지금 여기 오광수도 사시 18기예요. 네. 네. 여기 그리고 강찬우도 사시 18기예요. 지금 사시 18기 전성시대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네. 이제 18기고 그리고 누구였지? 최근에 그 저기 공정위원장이 아니라 누구 하여간 헷갈리는데 네. 사실 18기가 지금 계속 준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이 당의 그 정치를 하면서 주류가 못 됐지만은 그나마 이렇게 어떤 그 정치를 하면서 큰 힘을 도움을 받은 게 이 사실 18기고 그때는 한 300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사실을. 그러니까 굉장히 다 알아요. 굉장히 끈끈하고 노동법 학회 뭐 이렇게 같이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아는데 이들을 지금 다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에서도 통일교가 그때 아베 총리가 이제 피살된 다음에 네. 통일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거든요. 거의 뭐 분쇄 작전 들어갔잖아요. 예, 분쇄 작전에 들어가서 아예 그 재단 그 법인 종교 법인을 해체하는 것까지 지금 예.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서 실은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일본에 있는 재산을 법인의 재산을 한국으로 옮기는 작업들이 오랫동안 통일교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게 조단이에요, 조단이. 몇 조라고 보통 뭐 얘기를 합니다. 뭐 3, 4조 정도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왔다. 통일교 재산이. 거기서 해산되면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 종교법인 다른 걸 또 만들어 놔가지고 이 통일교가 그 재단 그러니까 아니야 그 종교법인이 해산이 되면 이쪽으로 옮겨 작업까지 해놓고 막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서도 한학자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 온갖 로비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거는 거의 100억대일 겁니다. 몇십억 최소 몇십억에서 수임료가 이건 추정인데 수십억에서 100억대 정도 내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으로 설득되지 않은 거는 충분한 지급을 하지 않아서다. 충분하게 돈을 주지 않아서다. 다 이 정도면은 이제 이거 한 건 하고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지금 이들이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비난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약간의 비판들 할 수밖에 없는 게 오광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냐. 민정수석까지 시켜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이게 뭐냐. 예,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 뭐 최근에 그 최동석 무슨 뭐 인사혁신처장 뭐 등등을 해가지고 사람 좀 잘 써라 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오늘 8일날 지금 저기 한학자 지금 소환 조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인을 하고 특검이 영장 칠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구속을 안 시키는 게 여기는 왜냐하면은 이 후계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문성명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한 8명인가 있는데 그들끼리 막 각축전을 벌였는데 어부지리처럼 지금 한학자가 이게 부인이 지금 큰어머니가 그러니까 참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통일교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 엄청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한학자 구속만 돼봐라 이렇게 지금 달려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돈 문제도 걸려 있고 이게 그래서 아마 통일교 쪽은 이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면은 돈 더 써서라도 몇 천억 써서라도 지금 막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저도 자문할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여러 가지로 정무적인 판단 자문. 다들 중에 하나는 또 무슨 뭐 총을 신성시하는 그런 또 종교 하나 만들어 미국 쪽, 미국 그게 그러니까 이 한학자가 뭐 이쪽을 하니까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통일교와 비슷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예배 중에 총 들고 예배하고 막 그런 뭐 몇째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있고 지금 미국 쪽에 있고 예배할 때 총을 들고 있다고. 기관총 들고 이렇게 예배해요. 결혼식 할 때도 총 들고 해요. 그거 참 재밌습니다. 여튼 이런 모습을 보고도 참 그 믿음이 홀리해지는. 근데 이런 게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변호사 호화 변호사 작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특검에서 재청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더 글로리에서도 변호사비 아끼지 말라고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영장을 청구하는 거지. 일부러 미흡하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란 방조 혐의 뭐 주동 혐의 뭐 이런 건데 그냥 밤 10시에 딱 그냥 기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만약에 검사들이 딱 보고 나중에 어차피 자신들도 변호사 할 거라는 걸 뭐 뻔히 알고 있잖아요. 야,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다음에 여기서 나가고 100억짜리, 200억짜리 수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명예를 지키지만 그렇게 갈 것인가. 이게 갈림길에 설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통일교가 기업체가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문 변호사로 딱 채용해가지고 뭐 그냥 한 10억 정도 죽을 때까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파헤친 그 사건의 증거나 뭐 정황들을 다 정말 이 사람 집어넣겠다는 의지로 쓰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그래서 변호사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본인이 수사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되고 나서 변호인으로서 수임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못 하겠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마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 나온 거지. 그쪽에서 또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또 기용했겠어요. 자기가 원 오브 댐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씁쓸합니다. 돈이 많아야 되나 봐요. 네. 여러분도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으시잖아요. 저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세 발의 피라도 해서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저기 조혈세포 뭐 이런 것도 안 돼. 조혈모세포. 분자 원자 수준이야 나는. 여러분 저 슬프게 하지 마세요. 네. 38kg 날리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김호수 총장의 해명도 수임한 건 아닙니다. 이건데 자문 계약을 맺었다라는 말장난 같아. 약간 수임은 안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통일교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그 통일교 내부의 그 법률 자문 보고서에 김호수가 해준 자문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 보수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구속을 수사는 피할 수 없으니까 지금 구속이 안 되면 얼마. 그리고 뭐 이를테면 기소가 돼서 무죄가 되면 얼마. 그래서 추가로 성공 보수가 부칙으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참
그리고 보통 아닌가? 이건 뭐 법무보고라는 것도 이거 진짜 큰 회사들이나 할 거 아니에요. 법무보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법무보고. 분야별로 다 나눠서 받았죠. 윤영호한테는 정치권 보고 받고. 그렇죠? 네. 통일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착하게 삽시다.